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나에게 향기를 입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께 마음의 한 권을 전해드리는 아나운서 김정우입니다. 마음의 한 권은 세계적 권위를 가진 문학상이죠.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와 작가의 대표작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 인문학 라디오입니다. 아이유의 스물셋이라는 곡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얼굴만 보면 몰라 속마음과 다른 표정을 짓는 일 아주 간단하거든 하고 이제 코러스로 어느 쪽이게 하고 덧붙이죠. 그러면서 스물셋의 아이유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사실은 나도 몰라 애초에 나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거든 이라고 말이죠. 이렇듯 속마음과 다른 표정을 지은 사람, 그리고 언론, 그들은 애초에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는 사람과 집단, 그리고 이 사회를 거짓으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석하게도 그들이 스며든 집단의 다른 표정에 속아, 즉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데요. 나아가 그들의 이면을 보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거짓을 쓰지 않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듣지 않고 대답하려는 목적으로 듣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곤 하죠. 이쯤에서 다시금 떠오르는 스물셋의 가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게 모든 한쪽을 골라 색안경 안에 비춰지는 건 뭐 이제 익숙하거든. 네, 거짓을 쓰지 않은 자가 색안경 안에 비춰짐을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 이는 오늘 다뤄볼 작품의 주인공 카타리나 블룸이 감당하기에는, 아니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감당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부른 이 노래 한 곡 듣고 저자 하인리히 벨의 삶을 들여다보죠. 네, 오늘은 하인리히 벨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산업은 자동차? 정치는 복지국가와 메르켈 총리? 저는 과거의 독일을 생각하면 제1, 2차 세계대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의 저자 벨은 전후 가장 두각을 드러낸 독일 작가로서 쾰른이라는 도시에 목공예를 하는 가문에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청소년기, 나치하에서 히틀러 청소년단의 입단 제의를 받지만 참여하지 않는 해안을 발휘하기도 하죠. 이후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가를 꿈꿨던 것일까요? 서점에서 견습공으로 일하고 동문학과 고전문헌학을 공부하는데요. 그렇지만 곧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나치군에 징집되어 6년간 프랑스, 소련, 헝가리 등 여러 전선에서 복무합니다. 저는 이쯤에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왜냐하면 벨은 전쟁 중에 꾀병과 서류 조작으로 탈영하기도 하는데 청소년기의 해안일까요? 무의미한 전쟁을 위해서 결코 죽을 수는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벨은 기차는 늦지 않았다 라는 작품을 통해 악몽과도 같은 전후 세계에 내던져진 젊은이들의 황량한 고독과 절망적이고 비참한 고통을 그려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눈에 비치는 현실이 폐허라면 그것을 냉철히 응시하고 묘사하는 것이 작가의 의무이다 라고 말한 그의 문학관이 여실히 드러나죠. 나아가 전쟁과 비인간성에 주목하던 벨 문학의 주제는 불균형한 사회 발전과 물질주의의 폐해로 옮겨가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와 같은 작품을 낳는데요. 문학을 넘어 사회에서 소외받고 억압당하는 약자의 편에 서고자 했던 그의 작품 세계가 벨이 노벨문학상 수상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독일 작가로 남도록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 대한 감상과 집중 포인트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작품을 소개해드리면 어려운 가정 환경과 이혼을 듣고 근면한 생활로 독립에 성공한 27세의 가정부 카타리나 블룸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대체 무엇이 신문 차이퉁의 기자 테트게스를 살해하도록 만들었는가가 바로 핵심인데요. 카타리나는 어느 수요일 저녁 댄스 파티에 참가하는데 거기서 루트비히 괴텐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고 함께 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괴텐은 경찰이 추적하고 있던 탈영병이자 횡령범이었고 언론은 희대의 범죄자의 탈출을 도운 미모의 여성과 같은 추측과 왜곡으로 점철된 기사들을 쏟아내죠. 또한 아파트 주민들의 평범한 증언과 그녀의 성실함, 차가울 정도로 깔끔한 성격은 무섭도록 계산적이고 치밀한 성격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술하지 않는 카타리나의 차분한 언어는 조작적인 언론의 언어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언론의 폭력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 앞에 던져놓는데요. 그러나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쓰지 않은 그녀에게 아무런 반박할 힘은 없고 이미 명예와 존엄이 짓밟힌 낭떠러지에서 선택지는 살인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소불위한 언론보다 무서운 세간의 가십거리가 된 그녀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늘 어떤 사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보다는 그것을 이슈화하고 또 가십으로 즐기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의 부제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소설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카타리나들을 목격할 수 있지 않나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이 벌어진 과정과 같은 내밀한 부분보다는 신문 기자가 죽은 것, 즉 결과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은폐된 진실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폭력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오늘의 마음의 한 권,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어떠셨나요? 어쩌면 세상은 다른 표정을 짓는 이들에 의해 거꾸로 돌아가지만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쓴 적이 없는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영화 나는 부정한다에 나온 모든 주장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선 안 된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존재한다. 라는 말처럼 진실이 색안경에 익숙한 것이 아닌 위선과 거짓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음의 한 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수민, 진행의 김정우, 기술의 박효인이었습니다.